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 문화제가 지난 9일 오동동 소녀상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도 딸을 위해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는 멋진 아빠 박재민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말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문화예술제가 열리는 구복예술촌을 소개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 연설을 한 전현숙 경남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8.15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동동 인권자주 평화다짐비 앞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매년 8월 14일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하며 9일 오동동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일제히 만행에 성노예로 끌려가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제를 되새기기는 물론 여성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해든누리 모든 북 공연을 비롯해 넋을 기리는 추모시 낭독, 진혼무 공연이 이어졌으며 특히 추모시 낭독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눈가를 촉촉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추모 문화제에는 고 이효순, 임정자, 이복순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오동동 인권자주평화다짐비 건립을 비롯해 경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와 기림을 제정에 기여한 김종대 창원시 의원과 김지수 경남도의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무학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리멤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위안부 배지 판매 대금을, 안남중학교와 동진여자중학교에서도 성금을 모아 피해자 할머니 주택 수리에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많은 지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해결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통영에 지적장애가 있어도 딸을 위해 멋진 도전을 펼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재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통영시 공순운동장.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운동장 트랙을 돌고 있는 마라토너 박재민 씨. 온통 몸에는 땀으로 범벅입니다. 찜통 같은 날씨 속에서도 딸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장애인 JRP에서 주관하는 그리스 클래식 마라톤 대회 15명 선수 중 1명으로 출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조금 이제 장애인 체육 문화를 좀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려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박 씨는 장애를 지닌 채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고정소득까지 끊긴 상태라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한 복지관은 마라톤을 권유했고 마라톤을 접하면서 자신감과 성취도도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딸인데요. 부족한 아빠지만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마라톤 대회 나가고 딸 위해서 뛴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학창시절 잠시 장애 학생체전에 장거리 선수로 활동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생계 유지에 바빠 마라톤은커녕 변변한 육상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니까 저분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한 신체에 문제가 없으므로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뛰었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뒀는데 금방금방 수준도 늘고 똑같았습니다.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박 씨는 오는 11월 13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그리스 클래식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몸은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멋진 아빠의 감동적인 도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음악 전시 그리고 바다가 있는 구복예술촌에서 열리는 바다예술제가 올해도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예술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열리는 제20회 바다예술제를 전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어우러진 구복예술촌 바다예술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바다예술제는 윤한수 촌장이 구복예술촌 개촌과 동시에 제1회 바다예술제를 시작해 이제껏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는 13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바다예술제는 현대적으로 풀어낸 서예와 서각을 볼 수 있는 전시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요제 등이 펼쳐집니다. 예술제에서 특별히 변한 거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어떤 행사라는 게 일반 우리가 지방에 하는 축제 그런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런 잔치 분위기고 우리는 이제 잔치 분위기 들뜬 분위기는 보다 조금 가라앉은 이제 진짜 정서적인 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제 그런 게 이제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좀 있죠. 예술제 기간 중 구복예술촌 전시실에서는 창원시 문화상 수상자회 작가 작품전과 석강 윤한수 작가의 서예 서각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예술제엔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해변음악회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도 함께 펼쳐져 지역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도자기와 토우, 천년염색, 규방공예 등을 할 수 있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장도 준비됐습니다. 체험 행사는 바다예술제 기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제로 천년염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이강의 다리로 불리는 저도 연륙교복은 구복예술촌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주말 가족, 연인과 함께 해안경관을 감상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여름밤의 열기를 예술제와 함께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숙 경남도 의원이 지난 5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됐습니다.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국민의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타당 지지 활동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아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필요한 서류상 작업을 모두 끝나는 대로 국민의당에 입당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으며 전 의원의 제명으로 경남도 의회는 새누리당 49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성군 홈페이지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WA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WA 인증은 장애인, 고령자들 등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국가공인 제도로 고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실과, 읍면, 사업소 웹사이트를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더욱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콘텐츠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지역균형 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해
2021년까지 156만여 제곱미터의 택지를 마산 회원구 회성동과 의창구 명곡지구 등 7개 지구로 나눠 추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일원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택지 조성계획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지로 조성하는 관리계획 변경 안건이 최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치계획 수립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업소 단속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최고 전력 수요가 8,370만 킬로와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으며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소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 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 조치 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등 여러 차례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단속은 상권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병행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균등분 주민세 7만 9,049건, 13억 9,800만 원을 과세했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2016년 8월 1일 과세 기준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만 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개인 사업장분 5만 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법인 균등분이 과세됩니다. 주민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마산하포구는 오는 31일까지 납기내 자진 납부로 시민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래판의 전설로 불리는 고 학산 김성률 장사의 업적과 도전 정신을 기리는 제13회 학산 김성률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9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교 및 일반 대학부 100여 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모래판을 달굴 예정이며 이 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한편 마산 출신인 김성률 장사는 1970년 제7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이 대회를 8연패한 것을 비롯해 10여 년간 모래판을 천하통일했으며 이만기, 강호동 등 쟁쟁한 후배 선수들을 발굴하는 등 우리 씨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8일과 9일 잇따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에 따른 모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통풍구를 개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월드피스 자유연합 경남협회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 상산길 일원에서 광복 71주년 기념과 6.25 전쟁 특별사진전을 엽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똑바로 보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한산 대첩축제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항남동 일대에서 야시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항남동 일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프리마켓과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제 해녀협동조합과 거제 해녀 아카데미는 오는 13일 사등면 사곡만 사두섬에서 제1회 거제 해녀 아카데미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선배 해녀들의 전설을 이어갈 태동의 시작이란 주제로 거제 해녀 아카데미 1기생들이 주축이 돼 해녀 체험 행사와 바다 카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창원과 거제 등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여 기촌 이동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 상담위원 등을 배치해 상담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가 귀여 기촌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1인당 3억 원 규모의 귀농 창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상수도 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면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합니다. 시는 누수 크기에 따라 가격을 나눠 최초 신고자에게 최고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꿈 진로 프로젝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직업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홍보 활동은 도로명 주소의 정확한 사용법과 편의성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의 활용 교육과 현장 체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법을 홍보했습니다. 거제시 옥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옥포이동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증된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개인이나 마트 등에서 기증된 식품을 모아뒀다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또 하나의 복지 창고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군은 10일 제2금강산과 두척계곡 등 주요 산간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정화 활동과 치사행위 등 불법 행위 단속을 펼쳤습니다. 마산해원군은 8월 하순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쾌적한 산림 휴양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9일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1빌리언 라이징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참가해 1빌리언 라이징 주제곡에 맞춰 리본을 감은 손을 드는 플래시몹과 거리 행진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사량면과 한산면 등 섬 지역의 6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섬마을 영어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섬 지역 학생들의 영어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등을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5일까지 창원 15회 제작에 참여할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시민기자는 만 18세 이상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위촉 후 2년간 지역 행사와 미담 등 다양한 소식을 취재해 열린 소식지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완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도농 자매결연 체결기관인 고성군 9만 면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윷놀이와 비석치기 등의 놀이를 통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